안녕하세요. NBA 스캣입니다. 최근에 은퇴한 레전드 2명을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 레전드도 아니고 슈퍼스타도 아닌 파릇파릇한 루키 선수 한 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루키 선수들은 팀 내 고참 선수들을 우러러보거나 그에 더해 너무 어려워서 쉽게 다가가지조차 못하기도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까마득한 후배이지만 11살이나 많은 고참 선수를 경기 도중 수비 안 한다고 과감하게 밀쳐내는 선수도 있는데요.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카일 쿠즈마입니다. 대선배도 냅다 밀어버릴 만큼 농구를 대하는 태도가 열정적인 쿠즈마는 사실 NBA 데뷔를 할 때까지만 해도 론조 볼, 브랜든 잉그램 등 같은 팀 루키 선수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스포트라이트와 거리가 먼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두 시즌이 지난 지금은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내면서 레이커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루키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루키 선수에서 레이커스의 미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 카일 쿠즈마의 올타임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카일 쿠즈마는 1995년 7월 24일 미시간주의 플린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플린트는 미국 내에서도 범죄가 빈발하는 위험한 도시에 속했고,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된 쿠즈마는 갱단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빈번하게 목격했습니다.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집안 환경도 어려워졌는데, 쿠즈마의 어머니는 남편 없이 혼자서 투잡을 뛰면서 그를 양육했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집조차 16년간 9번이나 이사할 만큼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내면서 쿠즈마는 하루빨리 플린트에서의 삶을 벗어나길 소망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던 쿠즈마에게 유일한 탈출구로 보인 것은 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농구였는데요. 어머니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선물해줬던 작은 농구 골대를 시작으로 농구에 빠져들게 된 쿠즈마는 NBA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잡고 노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벤틀리 고교에서 3학년이 되었을 때 쿠즈마는 평균 17.9득점, 14.4 리바운드라는 우수한 성적을 내었는데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뛰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느낀 쿠즈마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체육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계속 성장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 자세를 좋게 본 몇몇 대학으로부터 오퍼를 받게 되는데, 그중 유타 대학교를 선택했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감독님의 지도에 잘 따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신입생 때는 평균 8분가량을 소화하면서 후보로 나섰지만 2년차부터 주전 라인업에 합류해서 평균 10.8득점, 5.7 리바운드, 야투 성공률 52.2%로 활약했고, 3학년 때는 평균 16.4득점, 9.3 리바운드로 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3학년을 마친 쿠즈마는 프로 진출 결정을 내리고 2017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는데요. 그러나 상위 픽이 유력한 신인으로 평가받진 못했고 드래프트 현장에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1라운드에서 브루클린 네츠의 27번째 선수로 지명되었고, 바로 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LA 레이커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드 당시에는 LA 레이커스가 디안젤로 러셀과 티모페이 모즈고프를 내주고 브룩 로페즈를 받아올 때 카일 쿠즈마도 덤으로 딸려오는 느낌이었지만 쿠즈마는 긁기 전에 복권이었습니다. 이후 쿠즈마는 정규리그 경기에 앞서 서머리그 경기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같은 팀이자 온갖 어그로로 주목을 한껏 받은 이픽 론조볼과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 쿠즈마가 론조볼이 뿌려주는 패스를 쏙쏙 집어넣어주면서 어시스트 정립을 많이 해줬고, 내외각을 가리지 않는 훨씬 좋아진 슈팅 감각을 뽐냈습니다. 최종 기록은 평균 21.9득점, 6.4 리바운드라는 기대치보다 뛰어난 활약을 해줬고, 파이널 MVP를 수상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켰는데요. 그리고 맞이하게 된 17-18 시즌 정규리그 초반부터 쿠즈마는 루키답지 않은 과감한 돌파와 파워포워드이지만 우수한 3점 슛을 보여주면서 바로 레이커스의 공격을 이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팀 내 같은 포지션을 맡고 있는 주전 선수들이 있었지만 레리 낸스 주니어가 손 골절로 공백이 생겼을 때 식스맨으로서 그 공백을 아주 잘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쿠즈마를 레이커스는 주전으로 기용하면서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시작했고, 쿠즈마는 주전으로 뛴 경기에서 평균 18.1득점, 7.5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냈습니다. 시즌 중반에는 낸스가 다시 복귀하면서 쿠즈마는 벤치로 내려가 살짝 부진했지만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다, 늘 하던 대로 계속 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그 말과 일치하게
3월에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규 시즌 종료 후에 올 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무대는 밟지 못했는데 레이커스가 전통적인 명문팀이긴 하지만 최근 성적은 하위권만 전전하는 전형적인 리빌딩 팀이었기 때문에 팀을 이끌어줄 슈퍼스타의 필요성을 느낀 레이커스는 오프시즌에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했는데요. 사실 쿠즈마는 어렸을 때 SNS에서 르브론을 조롱한 적이 있었지만 팀메이트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합류하게 된 시점에서 르브론은 우리 팀의 레벨을 높여줄 선수라고 치켜세웠고 우리 팀 모든 선수들이 지금보다 승리 가능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새로운 시즌에 대한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년차 시즌 초반에 하라는 농구는 안하고 고무고무 펀치를 날리던 팀 동료 브랜든 잉그램이 부상을 당하면서 쿠즈마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쿠즈마는 볼터치가 적고 간결하게 마무리하는 공격 패턴을 가져가면서 르브론 다음으로 팀 내 공격 2옵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든든한 지원군이자 1옵션인 르브론 제임스가 12월 말 워리어스전에서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되어 쿠즈마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는데요. 르브론의 공백이 발생한 이후 레이커스는 30일 킹스전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었고 쿠즈마는 인터뷰를 통해서 레이커스엔 단 한 명의 선수만 있는 게 아니다. 르브론이 돌아왔을 때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론조 볼, 브랜든 잉그램 등 레이커스의 유망주들로는 베테랑들의 빈자리를 메우기엔 역부족이었고 시즌 중반 팀 순위는 8위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기다리던 르브론이 2월 초에 복귀했지만 이번엔 론조 볼이 부상으로 빠지고 쏠쏠하게 활약해주던 주바치를 클리퍼스로 트레이드하면서 레이커스는 수비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오기 위해 레이커스 유망주들이 전부 트레이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팀 분위기도 급격하게 나빠졌고 결국 3월에는 1승 10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레이커스는 서부 10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쿠즈마가 수비 좀 하라는 듯 르브론을 밀친 해프닝도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장면만 봐도 레이커스의 팀 분위기가 얼마나 나빴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즌 종료 후 FA 기간에 쿠즈마를 제외한 유망주 선수들을 내주고 앤서니 데이비스를 영입하는 데 성공해 레이커스는 든든하게 전력 보강을 마치는 동시에 팀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했는데요. 쿠즈마 역시 훈련에 매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수비를 보완하기 위해 힘썼고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압도적인 팀 케미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곧 시작되는 19-20 시즌에는 첫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고 더 나아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열정적인 워크 에틱을 가진 쿠즈마의 커리어가 기대됩니다.